안녕하세요,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관하여 여러가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과거 제가 2번 정도 증상적 우울증을 겪으면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 그 당시의 기분이나 느낀 점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25살 때 한 번, 33살 때 한 번 심한 우울감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었고요. 2번의 방문 기간 차에서 보이듯이 조금 우울하고 힘들어서 간 건 아니고요. 나름 혼자서 버티다가 참기 힘들어서 간 거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증세가 심하지 않아 상담만 받고 나왔고요. 2번째 방문 때는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당시 악몽도 자주 꾸고 불면증도 조금 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잠 잘 자게 도와주는 약이라고 처방해 주셨는데, 구글에 검색해 보니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제, 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처방하는 약이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고 약 처방 받았는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고 한 3개월쯤 먹은 것 같아요. 우울증에는 일시적인 증상적 우울증과 세로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병적 우울증이 있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증상적 우울증이었고, 2번째는 심하진 않지만 병적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름 그대로 증상적 우울증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짧게나마 우울증을 알았었고, 그걸 계기로 혼자서 우울증에 관해 찾아보기도 하고, 우울증과 무기력, 게으름에 관한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 보니 제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제가 힘들 때 제 상태를 다 알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본인도 약을 먹고 있다고 밝힌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인척부터 친구들, 지인들 건너 들은 것까지 하면 은근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알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마음의 병이라 겉으로 티도 잘 안 나고 주변에 폐만 끼치는 것 같아 정말 고통스럽죠.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에 걸리는 첫 번째 이유는 타고난 게 커서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또 오랫동안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판단할수록 정신질환은 타고난 게 가장 큽니다. 걸릴 사람은 무조건 걸린다, 이건 아니지만 취약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관계가 유지되는 등 환경이 좋으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걸릴 사람은 걸리기 쉽습니다. 이게 무책임한 말 같지만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힘들까 하며 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신체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듯이 정신적인 부분도 안타깝지만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는가 하면, 반면에 누구는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에도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가 되고 번아웃이 됩니다. 좀 이쪽을 잘하는 친구가 말하기를 댐에 비유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의 스트레스는 담아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히 방출시키고 또 쌓이면 방출시키고 해야 되는데, 방출시킬 틈도 없이 쌓여서 넘치면 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댐의 높이,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댐이 작은 사람은 아주 잘 관리해주면 괜찮겠지만 상대적으로 넘치기 쉬운 겁니다. 저 역시도 작은 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덜 아픕니다. 정신질환은 아무래도 몸이 아픈 것보다 더욱 터부시 되니까 인정하는 게 쉽지 않고 알려지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말초신경을 자극해 도파민을 넘쳐나게 하는 현대사회에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한 과한 도파민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는데 기분이 과하게 좋아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분을 과하게 다운시켜 버립니다. 과음한 다음날 힘든 것은 숙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날 쏟아진 도파민의 반발작용으로 스트레스 호르몬도 엄청 나오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면 그 자리나 함께한 사람들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즐거운 것은 그냥 알코올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인 게 가장 큽니다. 담배도 피울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스트레스는 담배 피울 때 나오는 도파민의 반발작용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죠. 도박과 음란물 등은 이 두 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훨씬 세고요. 기분의 좋고 나쁨, 업앤다운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인위적으로 과하게 올라간 도파민은 후유증으로 강한 우울감이 뒤따릅니다. 물론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호르몬은 아니죠.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또 짜릿한 역전승을 했을 때, 또 수험생이 목표했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등 목표를 이뤘을 때도 나오는 보상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쾌락성 물질인 술, 담배, 도박, 음란물 등을 통해서 나오는 도파민은 노력 없이 쉽게 얻기 때문에 금방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중독성 물질이 그러하듯 점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사용량이든 강도든 더욱 늘어나게 되고 악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물건 덕분에 편리함도 누리지만 도박이나 음란물 같은 안 좋은 것들도 더욱 쉽게 접하면서 도파민 중독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에 걸리는 세 번째 이유는 몸을 너무 안 써서입니다. 아까 표현한 댐이 넘치면 우울증이든 뭐든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로를 하든 열심히 공부를 하든 열심히 사는데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몸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우울증 발병이 적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몸을 쓰면 그 무기력하고 답답한 느낌이 좀 해소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 때문에 방출 스위치가 켜지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운동선수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은퇴 후나 약물 부작용인 경우가 많고요. 그 수도 다른 유명 직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팠을 때도 그렇고 이 마음의 병은 몸을 너무 안 써서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에 걸리는 주요 이유는 타고난 기질이 걸리기 쉬워서 과한 도파민 때문에 또 몸을 너무 안 써서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걸리지 않기 위해선 반대로 하면 되겠죠. 타고난 성격과 내 기질이 그런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민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박과 결벽도 어느 정도 있는데 쉽지 않겠지만 조금 묻어내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정확히 하려 하지 말고 너무 깔끔 떨지 말고요. 그렇게 해봤자 본인만 힘듭니다. 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도파민 중독에 조심해야겠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중독성 물질의 쾌락 뒤의 고통은 내 책임이라는 마인드로 대하니 서서히 멀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끄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게 정말 힘들지만 인지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살면서 무분별하게 그리고 망가지려는 나를 한 번씩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육체 노동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저 정처 없이 걷기라도 해야 하고 못 나가면 집에서 청소라도 하십시오. 우울증은 슬프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무기력증입니다. 우리를 못 움직이게 합니다. 뇌가 고장나서 몸이 굳기 전에 먼저 움직이세요. 하루 이틀 못 움직였으면 날 잡아서 산책도 하고 어떤 운동이든 꾸준한 운동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우울증이란 주제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의할 수 없거나 뻔한 소리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전문적인 지식이라 보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